자, 엊그저께 이제 지난 주말까지로 제가 그냥 딱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약간 좁혀진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또 월요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약간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핵심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3, 4일 동안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제대로 먹혔다. 그리고 기자회견 이것도 엄청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막바지에 내란 세력 책거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나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큰 줄기에서 택한 선거 대응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대안을 갖춘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런 행보를 했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톡 쏘는 사이다 맛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냥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을 해왔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살짝 내란 세력의 심판이라는 어떤 그 의미 이번 선거의 기초적인 의미 자체가 지금 약간 소홀해지는 면이 있어서 좀 걱정을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 점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여유 있고 모든 걸 그 공부가 많이 돼 있다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신뢰를 좀 많이 얻고 있지 않나. 좀 제가 이제 냉정하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약간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3년 전의 대통령 선거와 비교했을 때 구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우 치열하게 경쟁적이었는데 이거는 내란 세력이 일으켰던 일종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응징을 하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도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또는 민주당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는 붙었다고 하느냐라는 것 느낌으로 보면 훨씬 더 벌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대표님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야, 이 와중에도 지금 저게 하여튼 30%가 나온다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사회나 이 퇴행적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발전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최소한 15%는 있어 왔다. 그건 역사적 경험이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다. 일종의 자연법칙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15% 혹은 자신의 이익이 굉장히 이익 수호가 간절한 상당수가 모여가지고 30%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모습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 그다음에 정치 권력, 선거, 또 정당 이걸 어떻게 바라봐 왔는가를 좀 드러내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수 세력, 보수 진영, 보수 정당 이런 말을 쓰면서 마치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세력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 15%는 민주주의에 체화돼 있지 않은 그냥 그 전근대적인 봉건적 사고, 그러니까 그 왕조 시대에 걸맞는 어떤 신민적 사고 이런 정도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수구 진영, 그러니까 과거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일구어 놓은 어떤 바탕하에서 자신의 현재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재산 형성 과정에 공교롭게도 박정희 때의 어떤 혜택이나 그때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형성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나라의 장래보다는 나의 이득, 나의 장래, 우리 가족의 그 보호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정치 체제나 정당의 모습들이 조금 더 대중적이고 이념적인 정당으로 분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를 가지고 논하는 정치가 돼야지 지금처럼 그냥 피하 식별을 해가지고 상대를 거꾸로 때리면 내가 이기는 거고 상대의 단점만 부각시키면 그게 고스란히 나의 득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거는 좀 한번 접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얘기를 이미 20년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수건처럼 말씀하시던 일이거든요. 국민통합.
또 지역주의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될 이유. 근데 우리가 거의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금 악화된 측면이 있다. 사실은 내란이고 뭐고를 떠나서 나는 애초에 이쪽 진영이었으니까 저쪽이 이기는 건 절대로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단면이 우리 사회에 어쨌든 또아리를 털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인정해야 거죠. 되는 거죠. 예. 제가 어제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집에 배포되어 있는 이제 후보 공보물을 가지고 어느 초등학교에서 예. 이 학생의 어머니가 정치 활동을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강남에서 어느 동네에서 예. 그 유인물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특정 후보 유인물을 찢어버리더라는 건 뭐 이름도 내가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강남에 있는데 왜 너는 거기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는 부모를 뒀느냐는 식으로 선생님이 찢었다고요? 아니 학생이 그래서 엄청 애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강남에 살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표시를 평소에 냈겠죠. 얘는. 예.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이제 따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거기에서 유인물을 가져와서 홍보물을 그 앞에서 찢더라. 이게 지금 현재 강남의 모습입니다. 물론 강남 일부가 그렇겠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전에 최 의원 말씀 들어보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20-30%가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에 학생운동을 되게 치열하게 했던 분이 제 주변에 아는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도곡동에 사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그 고급 주상복합 그러니까 그 유명한 데 뭐 타워팰리스 포함해서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 사는 분들의 표정이나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타인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을 위해서 집중하는 어찌 보면 되게 냉정하면서 그 아주 나름 열심히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섬찟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스스럼 없이 저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정치 권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생각 또 거기서 비롯되는 일종의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고 그런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군을 동원한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동일시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를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실체로서의 정치 권력과 그거에 유리하게 나한테 어떻게든 이득이 되는 거를 전해주는 것이 정부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이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런 현실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진짜 5년 안에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지만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 안에 너무 많았고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시험 위주의 성적 위주의 출세 위주의 어떤 그 지향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 보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세층 지배 엘리트들의 민낯을 이번 내란 사태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소위 학벌 좋고 고관 대작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제 무슨 그 용산에 뭐 CCTV를 경찰이 확보했는데 그 안에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이 움직인 동선이나 모습을 보니 그간에 그 사람들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에서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게 이제 새가 기우니까 빠져나가고 자기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비겁하고 더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고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이 이런 이제 6개월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사법부가 이런 이상한 행태를 통해서 보인 최대 어떤 과오가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기도 지금 모자란 시간에 법관 대표회의라고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게 저는 한 시대가 몰락하고 있는 징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몰락하고 국힘도 그렇고 이런 세층 지배 엘리트들도 그렇고 새로운 좀 물결이 대처를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